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1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16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지난달, 올해 내내 어려운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한국 시장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은 노답이다. 정말 한국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주식자금 이탈이 역대 최대, 거래량도 역대 최저, 그리고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준으로 따졌던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순자산 가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실적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실적이 좋으면은 또 피크아웃이라고 폭락을 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떨어지고, 그저 오르는 종목은 트럼프 당선됐다, 원전 갑자기 급등, 또 조선 갑자기 급등, 그것도 사실은 1년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요즘 올라가고, 또 계속 떨어지는 섹터는 그냥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꼭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고,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따뜻한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한국 주식 영상 찍는 게 정말 힘이 나질 않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 우울하고 영상도 보기 싫고 한국 주식 보기도 싫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 많이 하고 영상 찍으니까 좋아요 버튼과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최근에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과연 미국 증시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고, 지금이라도 미국 증시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한국 증시를 안 하는 분들도 많고 매도하신 분들도 많은데, 미국 시장을 지금 가는 거는 더 최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지표가 미국의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 거래량도 역대 최고로 터진 상황에서 미국 주요 기업들 임원들이 전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버티고 있느냐? 사실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피크아웃 고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 증시가 오른 상황에서 최근에 가장 시끄러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거의 열의 9은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미국이 시끄러운 건 좋은데 떨어지고 있다, 최악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해서 또 미국 증시 고점을 매수해주고 거래량이 터지고,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주가를 땡겨 놓고 편안하게 고점에서 이익 실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 종목이 앞으로 굉장히 적고 떨어지는 종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는 것은 떨어지는 쪽이 역대 최대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쪽이 역대 최고 기회가 아니라, 심지어 미국 증시 계좌 개설만 해도 5만원씩 입금해주는 기이한 현상, 그러니까 한국 증시 매도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울 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 시끄러울 때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다 매물대가 된다. 그 물량 내놓을 때까지 미국은 앞으로 지금 고점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매우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내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부분 말씀드려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중요하거든요.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관련해서 호재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바닥을 지수를 견인할 수 있고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10조 매수, 물론 자사주 매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사주와 함께 HBM 관련된 호재가 같이 나와준다면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버틴다.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가 한 3%만 떨어져도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금 비싼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으면 오히려 하이닉스는 그동안 수혜를 봤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미국 증시가 심지어 떨어져도 한국 주식을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정말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다 같이 합심해서 한국 말도 안 된다, 저점 이렇게 다 같이 합심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먼저 배신하고 매도 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한국 주식을 팔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 최근에 또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은 사고팔고를 하겠죠. 하지만 이미 포기하고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조금 올라간다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진다고 추가 매도 나올 일이 없어요. 또 미국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물타기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국 증시를 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도,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앞으로 중심을 잡아준다면, 삼성전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호재 나오기 전에도 더 빼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 임원들도 마진콜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받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올려서 매도가를 잡아먹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 HBM 관련주가 HBM 관련 호재가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또 한국 증시가 폭락할 거라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2차 전지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떨어졌던 부분들을 V자로 다 회복한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반도체가 올랐던 부분들을 훨씬 많이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인텔 부터 해서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트럼프 당선되고 다 신저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를 보는 종목은 최근에 테슬라 정도, 또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양념을 굉장히 많이 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내년에도 이런 노이즈 같은 부분에 해결되고 또 성장할 거야.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상승 부분만 200%가 넘고 작년도 20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장을 분기에 8, 9% 정도 매출이 늘어나서는 지금 주가에 대해서 조금만 실망적인 실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상승하지 못한다면 12월 달에 엔비디아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기준가를 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미국 증시가 떨어져야 한국 증시가 살아난다는 점을 강력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그동안 폭락을 했던 종목들 안 떨어지죠. 이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엔터주 안 떨어집니다. 2년 내내 폭락했어요. 카카오, 네이버 2년 내내 폭락했습니다. 그때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2년 내내 떨어졌죠. 엔터주 2년 내내 떨어졌죠. 이 부분하고 미국 지금 고점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들 똑같습니다. 임원들 팔고, 코로나 때 고점에서 임원들 팔고, 코로나가 역대 최고로 나중에 번졌을 때 그때가 고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저는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주가 고점이라는 부분들, 그 수급을 지금 꼬여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메이저들은 팔고 있고 다른 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주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 배당받는다 그러고 계속 최근에 들어갔죠. 트럼프 당선되고. 그러면 그 물량이 처음엔 한 번에 사다가 돈 떨어지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안 그런 종목 없습니다. 그건 아주 공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국 주식을 매도해서 안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미국 주식을 지금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떨어진 말 바뀌는 거고, 또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2차 전지가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당선되고 좀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V자 반등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선반영이 돼 있고, 지금 수급이 외국인 기관은 쓸어가고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한국 주식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요만한 호재가 나오면 상을 때려버리는 종목들이 나오죠. 너무나 쉽게. 그게 1차적으로 지금 뜬 게 뭐 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동안 건설은 또 PF 대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도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중소형주는 그냥 재건 참여한다 그러면 실적이고 뭐고 상치고 이런 종목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DYM도 그랬고, 뭐 SY 스틸텍도 그렇고, 뭐 개별적인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절대 떨어질 때 대량 거래로 떨어진 종목은 시끄럽기 때문에 급등으로 못 갑니다. 오히려 거래량 없이 빠졌던 종목들이 조금 호재 나오면 급등하기 쉬운 거예요. 그만큼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고, 한국만 폭락하나 그동안 계속 힘들었던 분들 이제 그럴 일 당분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별로 틀릴 순 있지만, 그래서 현 시점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삼성전자 주말 호재 체크해보고,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실적 저평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미국 증시까지 체크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하지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회복되는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은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힘들다가 한 일주일 오르면 한 50%, 60% 올라서 갑자기 막 살아나고 이러는 게 주식입니다. 일주일이에요. 오를 때는. 근데 그 일주일에 60% 뜬 다음에 질르는 게 단타고, 들어가서 확 뜨고 나면 단타 치는 거고, 지금은 기다렸던 분이 빛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만 오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1406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달러가 오른다는 건 뭐를 뜻하냐면은 지금 달러가 오를 일이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예요, 수요. 미국 주식을 하려면 달러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겠지만, 미국 주식은 사고 나서 환율 떨어지면은 어제까지 내 돈은 1억이었는데 뭐 달러가 0.5% 떨어졌다? 그러면은 갑자기 1억이 950이 돼 있는 거예요. 추정 자산이. 그러니까 수익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1% 수익이 났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달러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달러가 오르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또 수익도 보는 거고, 달러가 내려가면은 주식이 올라서 수익을 좀 보더라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한다면 달러가 최근에 오른 부분들도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유가는 사실은 최근에 시끌시끌한 거 대비했을 때 71불이에요. 우리가 뭐 150불, 200불 간다 그랬던 적이 언제예요? 그거는 안 가고 계속 폭락했다가 오르면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좀 덜 팔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자, 우리 유럽 자리도 지금 보면은 최고점에서 자꾸 매물을 쌓이고 지금 위치 이 밑에 얼쩡대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매물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내려가면 온통 매물대가 되는 게 유럽 자리고, 우리나라는 이 밑에 저 밑에 있는 자리고, 지금 중국은 어떤 일이냐면 트럼프 당선된 팔아 하면서 여기 누가 파네? 개인 투자자가 팔아요. 중국은. 왜? 중국이 2년 내내 고생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만에 2년 폭락한 거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손해보고 있던 분이 7일 만에 다 본전된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호재 나오면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반도체 자리예요, 미국. 못 가는 자리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반드시 한번 누르는 자리예요. 월봉상으로. 월봉 5월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월봉이.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4,500 깨고 또 이 밑에 4,000까지도 열려 있는 게 반도체예요. 일단은 눌림 자리가 오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 찍고 이미 트럼프 당선되고 올랐던 부분들 요 라인에서 다 내려왔죠. 이거는 호재였으면 이미 여기를 뚫고 올라갔었어야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는 있는데 이번 달에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나스닥이 만약에 이번 달 윗꼬리가 다리고 다음 달에 밀게 된다면 크게 밀 수도 있는 자리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매물대거든요. 여기도. 단 여기서 예를 들어서 21선을 지키면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지금 19,000인데 21선 18,800선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다 매물대예요. 나스닥 신고가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도 지금 보면은 어떤 자리냐 하면 신고가를 못 간 자리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이 61선, 21선 이 라인을 깨게 된다면은 이 저 밑에까지 열려 있는 게 또 대만입니다. 지금 대만은 신고가 찍고 아주 뭐 신난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를 이렇게 당겨놓고 항상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이 없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이격이 벌어지고 나서는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대만도 이거 오르고 나면 이격 막 날아갈 거 가다가도 결국은 이격 이렇게 좁혀버리죠. 이 아래로. 지금 이 아래로 올라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거의 희박하고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완전히 추세가 바뀌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종목들의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입니다. 좋았죠. 실적 좋았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요런 뉴스가 지금 나왔죠. 자 요거는 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호재예요. 자 보면은 젠슨 왕이 삼성 HBM 승인위해서 빠르게 작업 중. 자, 요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반도체 납품 승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작업 중이다. 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자사주와 함께 지금 보면은 HBM 시장 점유율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인데 하이닉스가 납품하기 시작하고 12월 중 납품한다. 12단을. 근데 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뒤처진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커진 상황인데 공급을 위해 AI 반도체의 확대와 실적 개선이 절실함으로써 엔비디아로서도 가격 협상력과 수급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공급이 필요하다.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에서 주식을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엔비디아를 위한 건데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득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득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겠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다. 가격 협상력과 수급을 고려할 때 그건 엔비디아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요 기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호재,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조금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 요 기사를 보면 돼요.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해야 돈 벌어 연말 낼 일 큰데 대기업 임원들 자사주 역대 최대 매도예요. 이거 누가 사주고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주는 거예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올려놓고 팔아먹기가 좋습니다. 누가 주식을 올려놓으면 사지를 않거든요. 원래 하도 올라 있으면 아니야 고점이야 고점에서 안 사 에이씨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학을 떼어서 한국 주식에.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저가에 나 먼저 팔고 이제 매도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매도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떨어질 거인데도 사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돈 떨어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S&P 기업 내부자들이 지금 미친 듯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조가 항상 고점에서 나오는데 이번에가 역대급이거든요. 이번 상황이 서로 미국 주식 동료하고,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고점에서 걸리게 되면은 그동안 수익 본 분들보다 손해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 시장, 그 물량이 토해낼 때까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꺾인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시끄러우려면 달려야 돼요. 테슬라처럼. 테슬라는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되고. 근데 나머지 엔비디아는 트럼프 당선되고 된 게 없어요. 실적 발표하고 원래 지금 급등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고점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 국장 탈출하라는 아주 선동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PBR 한 배 미만의 61.14예요. 기업 청산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올랐던 것들, 일시적으로 올랐던 것들, 이렇게 뭐 테마로 올랐던 걸 말고 10개 중에 9개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락했던 것 중에 요새 하도 예전에 폭락을 했던 게 네이버 안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엔터주 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트레이프 트레이딩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한국 주식을 특히 많이 매도한 게 요번 트럼프 당선되고 2주예요. 그래서 국장 답 없다 그러고 ETF조차도 해외가 더 많아요. 그럼 다 같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안 오른 거 아니죠? 엔비디아 성장합니다. 근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1억에 100억 된 분들도 계시고 뭐 있겠죠 분명히. 거기 다 파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얼마 먹자고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하도 올랐는데 얼마나 먹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를 최저가 한국 주식을 팔고 안 하면 안 했지, 여기 미국 수직 가서 우리가 다 사주고 ETF도 미국 고점 다 사주는데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시간만 끌리는 거예요. 시간 끌다가 내려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점을 누가 사고 있다? 지금 전 세계 개인 투자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가 시끄러우려면 테슬라처럼 급등을 해야지, 가다가 내려와서 시끄럽다 그러면 그건 고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집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한다?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이번에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요번에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사실 최근에 급등한 적이 없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급등했을 때가 언제냐, 5월이에요. 5월 23일입니다 요렇게 가기 전에 긴가민가 한 상황이 있어요. 이게 요 상황이었어요. 오르지도 않고 미리 땡겨놓고 한 2달 동안은 좀 내려왔다가 그냥 고점에서 그냥 머물고 시끄럽지가 않아요. 요때 오를 때가 시끄러웠지, 내려오게 되면 이때 이렇게 온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폭락을 하는 건데, 조합의 갭 상승해서 날아가는 상황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폭락시켰다가 요렇게, 이때 분명히 엔비디아 고점이라고 말씀드렸고 100불 아래를 갔었어요.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제가 워낙 강조했었거든요. 이때도.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또 땡겨놓고 다음 분기 실적 8월 달에 8월 말에 기대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또 여기 8월 29일 날 7% 빠지고 또 10% 떨어 내려왔다가 요번에는 아예 최고점 넘어간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털기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털기조차도. 근데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실적 발표하고 생각보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폭락할 이유는 없었는데, 어제까지 떨어졌죠. 조정 안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예전에 실적 발표할 때 미국 주식 하는 분들보다 요번에 늘어난 미국 주식 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들어서 정리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140개국 만에 내려간다, 139불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급락으로 안 떨어져도 서로 사주고 조정 좀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조정일지 고점일지는 이번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만약에 질질 떨어진다, 그럼 질질 떨어지면 돈 있을 때는 질질 떨어지다가 좀 반등하다가 갑작스럽게 만약에 뭐가 예상치 못한 실적이 그만큼 못 나온다는 얘기 나오면은 이 고점에서는 임원들이 다 판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그러면 그때 한국 증시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떨어지는 쪽이 지금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52불 실적 발표되고 벌써 10불 이상이 빠졌는데, 만약에 152불을 이번 달에 다시 재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엔비디아는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착시 현상이 있거든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왜 그러냐? 자, 구글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트럼프 당선되고 다 폭락 먹었죠. 또 구글은 폭락 먹었잖아요. 보면은 이게
구글은 폭락 먹었고 속스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떨어졌던 부분들보다 속스는 미국 반도체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3배짜리라는 겁니다. 급등이 들어가서 버티고 있잖아요. 속스는 SOXS는 그쵸? 반도체는 미국이 빠지고 있다는 걸 속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속스리 뭐예요? 속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속스 SOXL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미국 반도체. 자, 3배짜리 올라가는 쪽을 베팅하죠. 이렇게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반도체는 지금 이미 고점에서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미국도 몇 달 됐습니다. 7월달 고점 찍고 회복을 못했죠. 엔비디아는 회복을 했었어도 트럼프 당선되고 올랐다가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이죠. 이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만 트럼프 당선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야 호재인 거예요. 호재일 때 월봉상으로 뻗어갈 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잖아. 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트럼프 호재인 거고 지금 엔비디아는 트럼프 당선되어 가지를 못하는 상황. 반도체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텔은 자사주 100주 매수하고 지금 51.2불에서 18불인데 엄청 떨어져 있는데 이게 51.2불이 아니라 69불이 고점이었었어요. 인텔은 엄청 폭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치고 가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텔이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텔은 폭락한 지가 좀 됐는데 실적이 아쉬워서 막 하중도 먹고 인텔이나 이런 AMD나 이런 데가 힘을 내면 엔비디아가 꺾인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럼 엔비디아 때문에 미국 지수를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미국 나스닥 SQQQ가 기회라는 거예요. SQQQ가. 그러면 이게 미국 나스닥 인버스인데 TQQ가 올라가는 거고 SQQQ는 나스닥 지수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3배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10분의 1이 됐고 속스는 30분의 1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런 SQQQ나 속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다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말고는. 엔비디아 말고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AMD도 떨어지고 폭락 먹고 구글도 폭락 먹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미국 가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미국은 지금 우리가 갖다 받쳐서 매수하고 있는 몇 종목 말고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이게 돼서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삼성전자 미리 다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하면 호재겠죠. 삼성전자는 당분간 폭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 증시 떨어질까봐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데 한국 증시가 될 리가 있나? 한국 증시는 서로 매도 쳐놓고 지금 남은 분들 몇 분 없어요.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는 떨어질 요소가 엄청 많죠. 하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연말 배당 때문에도 또 샀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실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저 떨어지면 미국 증시를 또 물을 타러 갈 수는 있겠지만 한국 증시가 폭락 나올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미국이 떨어져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환율도 아마 떨어질 거예요. 미국 주식을 하도 바꿔가지고 오른 상황들 때문에 있어서 그렇지. 요거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주식의 주요 종목들 몇 종목 체크할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진짜 구독, 좋아요 엄청 부탁드릴게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같이 이겨내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요. 왜?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거든요. 한국 주식이.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또 미리 가서서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끝이 또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우르르 갔을 때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주식에 떨어지는 쪽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주식 미국 떨어지면 한국 어떡하냐? 그럼 미국을 떨어지는 쪽을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올라가는 쪽을 사는 게 아니고 고평가니까 한국 주식은 저평가고
그러면 한국 주식을 이렇게 미리 폭락해놓고 마지막에 스타트해서 마지막 스퍼트에서 때리고 가는데 한국 주식이 제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주식에 오를 수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라든지 2차 전지라는 큰 그룹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지금 급등했던 종목들 폭락 나오잖아요. 응? 방산주 급등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폭락 나와요. 최대 수혜주 방산주 아니었어요. 요새는 또 원전주 얘기하고 재건 얘기하는 게 재건 바닥이에요. 그리고 원전주는 바닥에서 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도 고생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요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지수가 올해 지금 22% 떨어졌어. 지금 내 종목은 50% 무조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22% 떨어지면 50% 이상 떨어지고 60% 70% 떨어지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몇 종목 올려놓고 나머지 다 폭락시키기 때문에 50%에서 70% 폭락한 게 훨씬 많아요. 러시아보다도 안 좋은 게 한국입니다. 아르헨티나보다 안 좋았죠. 중국은 이제 우리 뭐 요새 좋았어요. 홍콩도 좋았고 망한다 그래도 홍콩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만약에 내년에도 밑에가 열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3바닥에서 살짝 이탈됐다가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12월 랠리 기대감으로 2600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12월까지가 아니어도 2600 이상을 한번 찍는다. 뭘로? 삼성전자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엔비디아 납품 호재가 나왔죠. 그리고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반대 매매 마진콜이 나온다. 신용 반대 매매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순환 출자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담보로 갖고 이거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전자, 생명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내 지분 가치가 일정 비율 안으로 내려가면 전량 매도예요. 그거를 막기 위한 자사주 매수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도 많이 떨어져서 자사주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HBM 관련 호재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조금 납품한다고 해서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하고 돈 버는 건 2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시가총액은 13배 차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횡보하다가 61선 이 윗단 있죠? 횡보하다가 뭔가 조금 수급을 통해서 외국인들 하도 많이 팔아오는 상황이에요. 고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삼성전자 목표가 15만원 막 이렇게 증권사에서 때리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안티밖에 없잖아요. 내려가면 다 바뀌는 거예요 원래. 그럼 내려갔잖아요. 그럼 외국인 이 정도 팔아놓고 기관들 좀 사놨고 연기금 사놨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땡겨버릴 경우에 반등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가격권이 삼성전자가 일단은 61,000원에서 65,000원 라인에 60일선을 만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 버티고 있다. 그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요 라인 가게 되면 떨어질 때 워낙에 많은 거래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요 가격 11월 14일 옵션 만길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갖고 장난쳐서 미국이 떨어져도 반도체 떨어져도 삼성전자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다. 단 삼성전자는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식을 지켜줄 거고 지수를 SK 하이닉스는 봐야 아는데 여기서 SK 하이닉스 매물대 폭락 먹고 매물대 맞고 떨어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사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납품을 시작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는 조금 투심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약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이 밑에가 열려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16만원 테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 한번 이제 워낙 많이 폭락시켜 놨기 때문에 역대 최대 폭락이에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켜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테크윙,
이것도 엄청 떨어졌지만 PSK 홀딩스 이거 엄청 시끄러웠던 종목들이에요. 대덕전자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스페타시스 폭락을 먹은 상황이에요. 한미글로벌, STI, 한미글로벌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고 한미반도체 이것도 엄청 폭락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STI 보세요. 제가 STI든 한미반도체든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게 STI도 43,000에서 15,000원 3분의 1 된 거고 한미반도체 여기서 제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7월 15일 날 우리 주식 우리 저기 한미반도체 갖고 목표가 증권사에서 30만원 간다고 때린 다음부터 절반 이상 떨어지고 나서 지금 못 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고점에서 팔아먹는 리포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점에서 2차전지 매도 때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버텨주면 요런 애들도 다 같이 당분간 폭락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도.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폭락을 이끌 섹터들이 지금 당분간 빠져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가 막 폭락을 하고 막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고 막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왜? 반도체 많이 올랐다 떨어지고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작년에 2차전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 2차전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바이오도 그렇지만 알테오젠 노이즈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올라다 떨어지면 인식을 떨어져요. 하종 때리고 막 15% 20%씩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치고 꺾인다 이 밑에로 온다 그러면 이거 피크아웃이에요. 방산주도. 요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그렇게 오른 게 아니고 트럼프 당선되고 다시 이게 수혜주라고 한다면 이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원전은 지금 살려져 있어요. 조선하고 삼성중공업 살려져 있거든요. 조선은 좀 살려져 있어요. 근데 원전하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원전주 하도 막 바닥주 뭐 맨날 시끄러운 거 뭐예요. 중소형주 우리기술도 막 시끌시끌해 올라가면 시끌시끌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BHI도 막 이렇고 이래요. 이런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애고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그동안 올랐던 일진전기 전력설비 관련 일진전기 보세요. 어때요? 전력설비 관련주 떨어지잖아요. AI 관련주 수혜주로.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애들도 많습니다. 바이오도 떨어지는 게 많아요. 셀트리온 호재들이 나오면서 지금 바닥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건 오르지도 못했어요. 바이오인데도. 바이오도 안 가고 있는 저평가가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 바이오 종목들 예전에 시젠도 그렇고 이때가 역대 최대 실적이었어요. 오를 때 이렇게 한 2달 만에 오르고 코로나 때 이렇게 올랐던 바이오 있죠? 10분의 1, 20분의 1 떨어졌어요. 역대 최고 고점에서.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로 올랐던 애들은 엄청 폭락돼 있고 지금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면 네이버가 실적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2021년 7월 달에 지금 네이버 저점 찍었자 하도 많이 폭락 먹어서 아무리 좋아도 이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한미약품 예전에 기술 수출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5년 11월 달이에요. 이런 식으로 월봉이 형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못 가면 이런 식의 고통스러운 날이 10년 옵니다. 고점 찍고 내려올 경우에. 요새도 한미약품은 제대로 가도 못했어요. 한미사이언스 폭락 먹고 가도 못했습니다. 간 거 아니에요. 바이오도 지금 가서 본관 당하고 그동안 뭐 피부 관련주도 폭락 나오는 거 많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또 올랐던 애들 폭락 나온 애들도 많아요. 새롭게 뜨는 거 정도가 재건 건설 안 떨어집니다. 현대건설 대형도 안 떨어져요. 횡보 들어가고 있어요. 요런 애들은 제가 요 전 영상 꼭 보세요. 10개 중에 9개가 신저가 찍고 이 정도 떨어지면 양반이 한 번에 폭락 먹어서 밑으로 마이너스 20%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점 지킨 상황에서 DLENC 비슷한데 추세 비슷하죠 지금? 바닥 지키고 있죠. 대우건설 20에서 올라타고 신고가 찍고 이것도 원전 설계 능력에서 급등했었기 때문에 원전주 가면 대우건설 같은 거 급등 들어가서 20%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 원전이 엮여 있는 거 대우건설, 해외 쪽 매출 대우건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최대 수혜주 PF 대출 문제 없는 데가 대우건설이에요. 그래서
DLENC,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고 현대건설기계도 재건으로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시끄러운 TYM 재건으로 급등 들어가 버렸죠. 신원종합개발 이걸 왜 최근에 급등했었냐면 이것도 저기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로 급등했었던 거예요. 지금 중소형건설 3부 토건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적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건 이슈로 갑자기 4배 오르고 이랬잖아요. 한미글로벌은 항상 제가 이거랑 뭐 같이 말씀드려요. 대창단조 그리고 DY파워 한미글로벌 꼭 같이 말씀드려요. 진성TC하고 이런 애들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진성TC, 한미글로벌 급등 들어갔고 DY파워 이거 정말 싸요. DY가 갖고 있는 거 실적 정말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순식간에 품절주로 20% 올라가는 거예요. 대창단조 같은 애들 다 임원들 사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너무 좋고 부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주도 보면 급등하는 애들이 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부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실적 좋으면 안 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3부토건 급등 들어가는 거 보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보면 SY, 스틸텍 이런 애들이 또 재건 이슈로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 이슈로 이렇게 급등한 게 있고 그리고 원전주도 대장주가 있듯이 재건 이슈는 바닥에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섹터는 내년에 절대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는 상한가 가는데 대형주 안 가잖아요. 지금 원전주 최근에 뜨잖아요. 대우건설 21선 무조건 저는 된다고 봐요. 전 대우건설 정말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하지만 대우건설이 저는 6, 7천원 이상, 만원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빅셀 안에 들어가는 건설주가 시총이 1조 5천억 밖에 안 돼요. 쓰레기만도 못한 가격에서 거래한다는 거죠. 근데 10년 만에 그래도 올랐을 때가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올랐었고 지금 그런 종목들이 그동안 제가 계속 좋다고 했던 조선주도 바닥 찍고 유상증자 찍고 삼성중공 급등 들어갔듯이 대우건설은 그런 것도 아니고 대우건설이 현대건설, GS건설이 올라갈 때는 제일 좋은 건 재개발, 재건축 허용이에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갈 리가 없겠죠. 대우건설이 거기에. 그래서 대우건설이 여기서 만약에 위로 친다. 3,800 위로 친다. 대량거래 위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하고 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다. 저는 말씀드리겠고 재개발, 재건축, 대형주, 건설 섹터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2차 전지주도 보시면은 많은 분들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우리의 희망 역대 최고 저평가 포스코홀딩스. 많은 분들 제가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고점이라고 얘기했어요. 7월 초에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폭락 먹게 되면 보통은 제가 이제 바닥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삼성전자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왜? 삼성전자 2년 전에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피카웃 찍고 물량 공급 너무 많다. 물량 줄여야 된다. 막 해서 막 줄였더니 막 적자 나오는데 하이닉스하고 그때부터 삼성전자 오른 거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삼성전자가 지금 2차 전지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팔면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월봉상으로 대량 거래가 터져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연봉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왔는데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단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올해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HBM 관련주 호재가 나와서 반등이 일단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반등의 폭이 뭐 63,000원 될지 5,000원 될지 7만원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물탄 분들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자 2차 전지예요. 포스코홀딩스에 이제 그것까지 들어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우리가 연간 이제 전기차가 27만 5천 대 정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극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증가하고 리튬 가격 반등 들어가면서 양음극재 사업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뭐 리튬 메탈, 뭐 전해질,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재 쪽에서.
철강 쪽이 부진했단 말이에요. 노조 파업 얘기도 있어요. 2달 전에 불났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공장 가동 멈췄었어요. 일본 제철에서 매도 때렸어요. 근데 폭락 안 나왔어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철강 부분의 수익성 개선은 재건 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테슬라가 지금 급등하는 부분도 하나도 반영 안 됐고, 2차 전지 낙폭과되고 2차 전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지는 전망이 많아요. 실적이.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 되는 쪽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 넘버1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LG화학, LG에너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여기까지가 초특급 에이스 섹터예요. 에이스 종목. 여기는 아니 리튬 가격 폭락하고 돈 없으면 유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 기업들은 못 버팁니다. 광산 개발하는 기업들도 지금 새로 개발하는 거 말고는, 개발하는 기업들 말고는 못 버텨요. 근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포스코홀딩스가 고점에서 거래량도 하나도 없었죠. 연봉상으로. 이렇게 연봉상으로 거래량이 없어야 올라갈 때 반등이 수월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월봉상으로 급락을 한 종목은 20월선 급등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 정도 에이스 기업은. 왜? 떨어질 때 월봉 깰 때 거래량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거 있죠. 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수급은 미친 듯이 좋은 상황에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 지금 몇 개월 동안 팔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고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코프로든 포스코 작년에 고점 찍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56%에서 26%까지 지분을 줄였는데, 근 6개월 동안 외국인 지분 늘리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뭐 원래 우리 그 보조금 폐지한다는 얘기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밀었죠. 이때 당시 때 화재로 밀었죠. 그리고 여태 일본 제철로 밀었죠. 그럼 얘네들 일본 제철은 고점에서 안 팔고 저가에서 팔아먹는 리가 없잖아요.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러면은 수급자 괜찮죠.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 V자로 회복하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하는 게 아니고 21선 타면서 120 타면 여기서 급등 들어가 버리면은 이 라인 있죠. 떨어졌던 거 6개월 동안 손해보고 있는 분들 다 수익권으로 바뀝니다. 그때 서로 사줘요. 다른 분들이. 올라가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쭉 뻗어버리고 거기서 달려들게 하는 거예요. 수급으로. 그게 나올 가능성이, 삼성전자가 폭락을 안 하고 반등 나오면서 2차 전지 대장주가 트럼프 당선되고 안 떨어진다라는 게 그 핵심이고, 우리나라 주식을 이번에 반대매매 때린 게 개인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아니고. 거기에 공매도 쇼커버링, 지금 주가 하도 폭락돼 있으니까 호재 나와라, 호재 나와라, 금투세, 이런 부분들 다 반영돼서 땡겨버리면 그때 많은 분들 한 번에 웃는 거예요. 한 번에 웃습니다. 40만원 한 번에 급등으로 돌파하고 45 돌파하고 50만원 이상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30만원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대매매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트럼프 당선되고, 우리 그 트럼프 당선되고 걔네가 트럼프 당선되고 떨어졌었지만, 트럼프가 또 쓸데없는 보정 끝난 얘기했을 때 이 전날에 포스코홀딩스 동시효과 10% 땡겨놓은 날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해서 바로 회복하죠. 에코프로 보세요. 아니 악재라고 한다면 보정은 끝나 그러면 하종 때리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친듯이 외국인관이 사고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어떻게 바로 V자로 올라오겠어요? 마지막 개미털기 마치고 21선에서 120 간 다음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8만원, 8만 5천원 가 있으면 여기 고점 아니고 위로 세게 때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6개월 동안 손해보고 있는 분들, 안 판 분들 다 수익권 됩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가 20에서 회복을 왜 하겠어요? 하이니켈 양극재는 1위가 에코프로입니다. 여기가 돈도 많고, 이동채 회장님 자금도 포기했잖아요. 자기 돈도 포기하고. 전구체 1위 기업가 손도 잡았고, 뭐 중국 쪽 손 잡았다 뭐라 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인도네시아 쪽 양극재 사업도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에서 우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 공급받는 니켈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원료 쪽으로 전환하고 전구체로 제조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양극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구조 아니에요. 그래서 2030년에는 뭐 양극재를 뭐 70만 톤 생산한다. 전구체 25만 톤 체제에서 영업이익률 12% 달성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엔비디아하고 제가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80%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잖아요. 100원 팔면 80원 남는 게. 에코프로가 어땠어요? 작년, 재작년에. 실적 엄청 좋았었죠. 근 한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는 너무 주가 급등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수급이 외국인과는 사주는데 개인들이 미친듯이 버렸어요. 그 트럼프 악재 미국 주식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80%는 비정상이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러면 경쟁사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쪽 라인도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한국 주식 오를 게 뭐가 있어요? 2차전지입니다. 전기차 정책 불확실성. 유럽이 지금 전기차 수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어차피 뭐 관세 규제라든지 광물 규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헝가리 쪽 공장도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BM 쪽에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있죠? 그래서 이 라인 자체는 구축이 돼 있어요.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가 위험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양극재 업체가 어디? 에코프로 BM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 요거 이제 슬슬 스타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봐야 되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M,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이런 하나도 안 올랐어요. LG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지금 V자로 올라왔죠. 트럼프 당선되고. 지금 뭔가 지금 중심을 잡아주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작년 유증했으니까 이제는 이때 진짜 유증 받지 말라 그랬었어요. 예전엔 작년에. 그리고 이런 첨보 같은 기업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이건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나요? 30만원 넣어가지고 10분의 1 됐죠. 천보, 만보 얼마나 얘기 나왔어요. 작년에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주가 여기도 LNF도 있고 그쵸? LNF 지금 이제 떨어지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노 신소재 폭락돼 있고 PNT 급락돼 있고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는 그 대신 중심을 잡아줘. 상 때릴 종목이 에코프로가 상을 때리잖아요. 보통 오를 때. 그러니까 에코프로 지금 지난주에 제가 정말로 힘들 때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악재 때문에 떨어지면 하종 때렸는데 V자로 올라올 리가 없다는 거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밑으로 터지지도 않았어요. 화재도 견뎌냈고 트럼프 악재도 견뎌냈고 포스코홀딩스는 공장 불나는 것도 견뎌냈고 말도 안 되니까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40만원만 넘어가도 힘들 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근데 여기 떨어졌던 것들을 한 번에 지금 급등을 시키고 있는 게 또 어느 섹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지금 30만원, 에코프로 지금 7만 5천원이니까 말도 안 되는 기회예요. 그리고 웃을 때는 하루 30%만 올라도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서로 추천 나와요. 반도체는 올라가면 매도 나오는데 2차 전지는 올라가면 사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져서. 지금이야 다 배신 때리고 매도 치고 없고 반대면 나갔고 욕이나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가자고. 어떻게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걸 매도를 하나요? 그래서 그것만 경험하세요. 지금 하이브가 왜 안 떨어지는데요? 폭락 먹었으니까 안 떨어지겠죠. JYP 엔터가 얼마 만에 떨어졌는데 지금 반응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폭락주 네이버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폭락했던 애도 이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강원랜드 이거 리오프닝 관련주 아니에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금리 인하수혜주, 환율도 결국 꺾인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만 사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방산주도 지금 꺾이는 부분들, 조선주는 요번에 뜨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 원전주 요번에 뜨는 거예요. 그동안 올랐던 전력설비 관련주도 지금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애들 바이오도 조정 나오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안 떨어지면서 2차 전지 초특급 우량주.
여기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골드는 절대 집중하면서 나머지 애들 중소형주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상 때리잖아요, 중소형주는. 그렇잖아요. 이해되셨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건설, 리오프닝 대한항공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진에어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뭐 많아요. 그리고 CJ, CGV 여기는 내년 전망 좋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엄청 잘 나가고 올리브영 잘 나가요. 여기 억지로 떨어지신 저가에 지금 열에 9.5긴 이런 방식이에요. 하도 폭락해서. 근데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올해 전망 좋고 목표가 10,000원 이상 다 제시하고 기관들 12,000원에 다 물려있는 게 CJ, CGV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때 아예 셧다운보다 낫잖아요. 코로나 때 월급 줬잖아요. 문 닫았고 극장 보지도 못했을 분들은 옆에 앉지도 못했고 먹는 것도 못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고 한국 쪽 매출 많이 늘어났어요. 재밌는 영화 보러 갑니다. 그래서 CJ, CGV도 21선 타게 되면 급등 나올 수 있다. 거래량 없이 빠졌어요. 이것도.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 좋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현대 모비스는 당연히 좋아요. 현대차가 못 가도 현대 모비스가 가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것도 2년 이상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왜 28만원, 32만원 안 가갖고 12년 만에 돌리는 자리예요. 현대 모비스도 12년 만에. 자, 거래량 늘어났죠, 연봉상으로. 그쵸, 12년 만에 현대 모비스가 중심을 잡을 거고, 요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게임 로봇주도 어떻게 되냐. 로보티즈가 왜 올랐는데요? 하도 폭락 먹었으니까 이틀 동안에 한번 급등한 거겠죠. 하도 폭락 먹었으니까. 루니 이런 애들 왜 급등 들어가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월봉상으로 2차전지 잘 보세요. 월봉 거래량이 이렇게 없이 떨어지면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몇 프로 떴죠? 이번 달에 70% 떴잖아요. 이거 나옵니다. 2차전지에서 급등하는 거. 에코프로든 포스콜딩스든. 그러니까 로봇주든 예전에 왕년에 유명했던 터무니없던 종목들이 요새 급등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하고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우리나라 저평가 90%의 종목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단타치는 원전이 있고 단타치는 조선이 있는 거예요. 방산도 꺾였고 반도체는 꺾인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심을 잡아줄 섹터가 2차전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말이 되나요 이게? 현대위아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주 이번에 실적 발표 다 아쉽게 나왔거든요. 화신. 그 이후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 없이 떨어졌어요. 대원강업. 그래서 실적 발표 아쉽게 나와도 폭락 안 했습니다. 다 바닥이라서 자동차주가. SL, HL 만도는 자율주행으로 요새 조금 올랐어요. 근데 넓게 보면 이것도 엄청 폭락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넓게 보면은 이게 옛날부터 폭락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요거 좀 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는 명신산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엄청 바닥입니다. 이번에 빠졌지만 다시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MS오토텍, DY 이런 건 무주공산입니다. 아니 PBR이 0.5, 0.3, 0.6 이런 데가 자동차 섹터예요. 실적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DY는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급등이 20%씩 들어가요. DY 파워 갖고 있고 재건주로. MS오토텍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건 사실 1년에 작년에 영업이 2천억 나왔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실적대로 안 간다 할지라도 이런 애들 무주공산이라서 최근에 뭔 이유를 갖다 바치든지 MS오토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TYM이 왜 올랐는데 재건주로 이렇게 폭락하고 망한다 그러고 회계니 뭐니 뭐 큰일 났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급등해서 재건주로 날아가잖아요. 왜 그러면 거래량이 없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 MS오토텍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자동차주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LVMC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내년에 실적이 좋아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동남아 쪽은 여기는 LVMC의 주요 매출처는 월봉하고만 보면 딱 그동안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한 요 전전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왜? 여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10년 만에 턴어라운드예요. 매집이 이 3년 동안에 대주주가 전환사채 유증으로 1200억 정도를 넣었어요. 바닥에서. 그리고 회사가 지금 예전에 유증하고 권리락 바뀌기 전에 가격 32,000원이죠. 무증까지 했으니까. 그럼 옛날에 이 고점에서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현대차, 기아차만 50% 점유율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은 50%인데 코로나 때 생산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차값이 올랐잖아요. 생산을 많이 했으니 부족하다고, 물량 부족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때 실적 피크 찍었고, 동남아 쪽은 왜 현대차가 인도 쪽에 올인을 때리느냐? 인도 쪽이 앞으로 뜨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차가 또 1등 하는 데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이쪽이거든요. 미얀마 현대차, 기아차 독점이 LVMC예요. 이제 BEP는 넘었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크레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1등 하는데, 거기는 달러를 바꿔서 미얀마 쪽은 가져 나오기가 어려워서 아직 본격적인 생산은 못해도 독점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LVMC가. 베트남은 베트남 현지 기업이랑 하는 거고, 라오스, 미얀마는 LVMC랑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고점일 땐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있어요? KB금융하고 국민은행 합작법인 해가지고 KB캐피탈 LVMC 때문에 들어갔죠. 라오스의 합작법인에서 LVMC하고 합작법인 했고, 인도차이나 뱅크가 오세훈 회장 건데 여기에 돈 들어가 있죠. 지금 2대 주주 아니에요. 인도차이나 뱅크는 라오스 민간은행 1위입니다. 그 다음 동고바이오제약, 이마트 합작법인, 신세계백화점, 내년 상반기에 또 기사 나오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VMC는 라오스가 지금 한번 많은 분들 보시면 라오스 국민들이 우리나라 농촌을 꽉 채워버렸어요. 라오스 국민들 소득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1970, 80년대처럼. 그러면 라오스의 현대차, 기아차가 더 팔릴 거고, 라오스의 도로를 누가 까느냐? 우리나라 일성건설, 두산 뭐 현대인프라코 이런 데예요. 수력발전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마트, LVMC랑 합작법인 신세계백화점,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동구바이오 제약, 뭐 지미션, 메사코 컴퍼니, 이미니스바이오 이런 데 전부 다 LVMC랑 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지분이 들어간 코코넛 사일로가 LVMC랑 하잖아요. 코코넛 사일로가 LVMC랑 카카오톡을 개발해요. 라오스 국민 카카오톡.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현대차, 기아차 지분까지 들어가 있는 데가 LVMC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코코넛 사일로 LSM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봅니다. LSM에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건 다른, 코코넛 사일로가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는데 여기서 라오스 국민 카카오톡 개발을 해요. 그리고 LVMC 라오스에서 대리운전이나 이제 앞으로 택시 잡을 때 어플을 카카오 모빌리티랑 앞으로 할 거고, 그리고 택배 퀵을 LVMC가 합니다. 근데 어플을 이제를 개발을 해서 본인들 어플로 지금 코콕 무브가 20만 건 넘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로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국 쪽 진출했죠. 베트남 트럭 2등 하죠. 이거 예전에 32,000원일 때 아무것도 안 하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많은 분들이 여행을 안 갔잖아요. 동남아 쪽에. 근데 지금 라오스든 동남아시아가 역대 최대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요. 골프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라오스의 편의점을 2,000개까지 지금 늘리는데 라오스 편의점 1등이 LVMC예요. 코콕마트. 그리고 이제 이마트, 노브랜드 내년 상반기에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내년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로 판단했을 때 LVMC는 내년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에요. 왜? 코로나 때 환율 때문에,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는 환율 때문에 또 금리 인하 안에서 또 여행을 안 가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LVMC가 지금 주말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있어요. 이 신세계백화점도 그렇고, 자, 라오스 신세계, 이게 지금 또 여기 나오잖아요. 최초의 최초. 2월 상품 돈 되네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 올해 1,000억 전망인데, 요게 팩토리 스토어를 라오스 진출해요. 라오스에. 라오스에 진출한다고요. 라오스의 10개의 팩토리 스토어가 오늘 나온 기사예요. 라오스의 10개의 팩토리 스토어를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2월 상품, 이게 한국계 전부 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라오스의 최고로 큰 쇼핑몰 3개를 LVMC가 짓고 있어요. 거기에 이마트 들어가고 전기차 충전소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오스에 10개 생긴다는 기사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12시간 전에 조선 BG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나오고, 우리가 내수는 어려워도 지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내수는 어려워도 프랜차이즈 꿋꿋이 버티는 게 해외 쪽. 요 기사가 그런 기사예요. 전부 다. 라오스든 뭐 동남아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VMC는 실적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때는 생산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100억, 200억씩 났죠. KR모터스 때문에. 또 현대차, 기아차를 팔았는데 할인해서 팔아가지고 차값이 7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게 1억 됐었거든요. 이제 환율이 라오스 깁이 내려가고 있어요. 26,000깁에서 22,000깁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럼 구조적으로 바뀌어놨죠. 고정비용 줄여놨죠. 부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부채비율 60%밖에 안 되고 자산 7천억입니다. 그래서 또 KR모터스 매각은 반드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4,500억 돈 들어오고, 그러면 최소한 옛날 시총 1조 7천억은 못 가더라도 1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라오스에서 라오스 뭐 대통령이 챙겨줘, 장관, 차관이 챙겨주고, 매일경제방송 채널A에서 다 방송 봤잖아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이제 뜨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시고, 월봉상으로 이제 120% 급등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아니 계속 회사는 좋아지고 하는데 지금 호재들이 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일봉 21선 골든크로스 됐으니까 요번에 올라갈 때는 121선 급등으로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정고점 빠르게 회복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이 가격을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실적 좋아지고, 우리가 부채 비율도 낮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고, 다 기사에 나온 거예요. 없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각에 KR모터스 매각에 LVMC 지분도 대표이사가 어쨌든 1,000억 이상 매집을 했고, 상반기 수요 좋다 이런 진짜 효과.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제 플랫폼까지 이제 장악하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 그걸 카카오톡 개발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코코넛 스타일로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 데서.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한다면 앞으로 좀 기대해보자. 지금 2,000원 이제 2,000원인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1조 정도는 가려면 여기서 한 3배 가까이 올라야 된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고점이라도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것밖에 없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제 자동 매수가 골드만삭스라든지 외국인 기사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회사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요번엔 좀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된다. 왜? 월봉상으로 올라갈 때 매집이 터졌지, 지금 조정 나오고 나서 아직 뜨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거래량 없이 빠져가지고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2차전지 설명한다든지 또 미국주의 설명할 때 좀 흥분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새 정말 의욕이 안 나고 하거든요. 요새 주식하는 분들 정말 많이 떠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2차전지든 지금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PBR 0.3 막 4 막 이래요. 0.5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그만큼 많이 팔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게 돼도 요번엔 버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고 2차전지가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지금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잘하고 싶은데 또 좋은 내용들 찾아갖고 와서 다 좋은 기업들도 설명하고 하는데 막 무리한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2차전지도 그렇고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상한 기업 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이유가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 주식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죠?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눌러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건강 꼭 챙기세요. 사랑합니다.